상상해보세요. 양쪽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판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분주한 시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옷가지부터 과일, 전자제품, 정교한 수공 예품화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 특별한 것이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내를 찾는 일이 신선한 과일 한 봉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돈 9달러만 있으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단 9달러에 아름다운 아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단돈 9달러에 아내를 살 수도 있어 자신을 돌봐줄 아내를 매우 저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직접 가거나 불가리아의 순결한 신부 시장을 방문해 배우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돈 9달러에 아내를 구할 수 있는 나라 15곳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일본. 일본에서 신부를 찾는 일은 어떤 아내를 원하는지만 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서양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한두 달 동안 관광객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 여성을 만나보자. 그들은 그 만남이 잘 이어지면 결국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며 함께 외출도 기꺼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외국 남성을 남편감이나 장기적인 연인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본인 신부를 맞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체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부드럽고 단아한 외모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고운 흰 피부와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크고 동그란 눈으로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패션 감각과 뛰어난 코디 실력으로도 유명하죠. 겉모습뿐 아니라 일본 여성들은 뛰어난 가사 능력과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이들은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언제나 포근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익숙합니다. 더불어 재정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 유지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성 인신매매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유럽, 중남미 출신의 어린 여성들이 일본으로 끌려와 신부로 팔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남성 전용 클럽이나 멤버십이 있는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몸을 팔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클럽은 술과 춤, 여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성 손님이 여성을 호텔로 데려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남성들에게는 일본 여성뿐 아니라 외국 여성들까지 아내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4번 태국. 해외에서 아내를 찾고 있다면 태국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태국 여성은 명랑하고 다정하며 매우 아름답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국적인 매력을 지닌 태국 여성들은 서양 남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결혼 상대이자 결혼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평균 비용은 대략 10만에서 30만 바트, 미화로 환산하면 약 3,2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격은 신부의 사회적 지위, 학력, 직업, 그리고 순결 여부와 같은 배경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예비 신부가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순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참금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태국 여성과의 결혼이 외국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이 상당한 연령 차이를 두고 결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태국은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나라로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쾌활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태국 여성 대부분은 아담한 체구와 젊고 생기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아몬드 형태의 눈매는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조차 항상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매력을 유지하려 꾸준히 몸매를 관리하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남편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에게도 예의를 다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태국 여성은 남편에게 지극히 헌신적인 모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국 여성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큰 소리를 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대체로 매우 만족스럽고 때로는 지나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13번 인도.
인도 역시 매력적인 아내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이 반려자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돈 13달러에서 50달러 사이의 금액으로 배우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런 행위는 여전히 많은 농촌 지역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딸을 둔 가족들은 신랑 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 시장은 심각하게 불균형해졌으며 신부는 가족의 재정 능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인도는 2023년 인구조사 기준 여성 1000명당 남성 1057명이라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를 찾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특히 남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선택적 낙태 관행은 여성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도 사회가 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참금 부담이 크다는 점, 딸은 결혼 후 친정이 아닌 시댁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인식 등은 딸을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신부 구매와 같은 부정적인 관행을 초래하며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혼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인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 다양성은 결혼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주마다, 공동체마다 관습과 가치관, 기대치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리아나나 펀자브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신부 구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타밀나두와 케랄라 같은 남부 지역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집트. 이집트에는 임시 결혼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결혼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는 가난한 가정이 외국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딸을 결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결혼 계약이 단돈 9달러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운 금액처럼 들리지만 이 수치는 많은 이집트 가정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선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빈곤층 여성들에게 임시 결혼은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 뒤에는 여러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강요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인은 특히 이집트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배우자로 여겨지곤 합니다. 부유하고 세련되며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외국 남성과 결혼하길 희망합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세심함, 존중심, 깊은 애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겉보기엔 온순하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유쾌하고 활기찬 영혼이 숨겨져 있습니다. 웃음을 좋아하고 유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면 이집트 여성은 분명 당신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이집트 여성과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오래 지속될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다채롭고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여성은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고유한 결혼 풍습이 있으며 이집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식에는 전통적인 의식이 수반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위해 수백 마리의 소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단지 가족의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존중과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11번 중국.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오랜 기간 시행된 인구 조절 정책 중 하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심각한 성별 차별을 초래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중국 남성이 독신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여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농촌 지역의 많은 남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베트남 등 이웃 국가에서 아내를 사오는 것입니다. 여성 인신매매는 중국 사회의 긴급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베트남 여성 구매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뿌리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한 명의 아내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6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거짓말에 속아 중국으로 끌려갔고 그중 일부는 수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갇히거나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받으며 마치 물건처럼 팔려나갑니다. 인신매매업자에게 속은 여성들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만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부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여성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은 사랑이 아닌 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당국은 18명의 베트남 여성을 착취 상황에서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들로 소수 민족에 속하며 교육 수준이 낮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이들의 가족을 돕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로 유인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간 후 감금되거나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팔려 고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베트남 여성이나 외국 여성과 결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10번. 대한민국 20세기 초 일본 여성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을 희망했던 것처럼 한국 여성들도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전통적인 결혼이 급증했고 국제 결혼 중개를 통한 만남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한국 여성들은 보다 자율적인 삶과 자신을 존중해주는 상대를 찾아 해외에서의 결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여성들은 국제적인 결혼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팬데믹 이전까지 약 500명의 한국 여성이 미국 시민과 결혼하기 위해 K1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한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미혼 남성들에게 항공료, 결혼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은 최대 약 1,2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1,830만 원으로 필리핀 1,520만 원, 캄보디아 1,440만 원, 베트남 1,420만 원, 중국 1,070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중 약 73%를 차지하며 만남부터 결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9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9번 폴란드. 유럽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찾고 싶다면 폴란드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폴란드 여성은 실용적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며 결혼 초기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전통도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가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나 결혼에 있어서는 다른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방식을 따릅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매우 애국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그들의 문화나 삶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와 결혼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가톨릭 영향이 반영되어 결혼 전 동거는 드물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진행되며 많은 하객이 참석하는 성대한 축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란드 여성은 슬라브계이면서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바람과 요구를 분명히 표현할 줄 압니다. 종교적 신념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폴란드 여성은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을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지한 관계와 결혼을 희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8번 필리핀. 필리핀은 국제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인기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 여성들의 따뜻한 성품과 배려 깊은 태도 덕분입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 가족을 잘 돌보는 능력, 가정적인 면모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필리핀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에게 가족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결혼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가족 문화와 친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배우자가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편의 가족 또한 성심껏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필리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기시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려면 그 여성의 가족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결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동의와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일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진심 어린 관계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번 불가리아. 신부를 전통시장에서 만나 결혼을 논의하는 독특한 문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가리아의 칼라이지 지역에서는 특별 신부 시장이라는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동방정교회의 특정 월의 첫 토요일에 열리며 하루 종일 춤과 음악, 음식, 그리고 흥미로운 배우자 선택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화려한 의상과 금 장신구를 착용한 채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섭니다. 어머니들은 딸과 함께 이 특별한 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고 많은 이들이 이 전통적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축제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여성의 가족과 결혼에 대해 논의하고 조건을 조율하며 결혼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이 순결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순결이 확인된 경우 가족이 더 많은 지참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격이 낮아지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논의될 때 양측 가족은 신중하게 조건을 조율합니다. 대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들이 관심의 중심이 되며 상대방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의상과 화장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외모가 뛰어날수록 그에 따라 논의되는 조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황에 따라 약 280만 원에서 56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이는 외모나 순결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이 성립되면 결혼이 체결되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가리아 여성들도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결혼 중개 서비스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조기 결혼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며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연상의 배우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불가리아 여성들은 헌신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아름다움, 지성, 따뜻함의 매력을 느낍니다. 가정과 경력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능력도 이들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중개 사이트를 통해 만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약 3,000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다양하며 이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은 불가리아 여성과의 국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6번 말레이시아.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언제나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나라는 아름다운 해변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특히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여성과 관련된 특별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말레이시아 여성의 가치는 대략 한 8,000달러에서 2번 1,000달러 사이로 평가되며 약 4,800달러에서 5,400달러 상당의 반지로도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성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충분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레이시아 여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 여성과의 사랑을 꿈꾸며 진심 어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낙원과도 같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피부와 윤이 나는 흑발, 그리고 끊임없는 매력을 가진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온화하고 지혜로우며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진심 어린 장기적인 관계, 배려심 깊고 이해심 많은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말레이시아 여성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문화는 가족과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 여성들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이끌립니다.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만나고 싶은지 확실히 정해졌다면 말레이시아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데이팅 웹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내를 전혀 비용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영어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 없이 빠르게 데이트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번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에서는 남성이 신부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문화가 존재하며 그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미국이나 유럽 출신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여성은 약 600달러,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은 약 450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평균적인 부족 청년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외국인이 와서 신부를 구매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신부값의 상한선을 신부 한 명당 84달러로 제한한 규정도 있으며 할부로 결제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 내 폭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닌 현실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의 약 23%가 이전 남편에게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약 33%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나이지리아 남성들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결혼을 앞둔 나이지리아의 젊은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수많은 지역 여성들처럼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많은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나이지리아 남성과 함께 살기를 꺼리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양과 아시아 남성이 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며 인내심이 많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조혼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소녀의 44%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소녀들이 15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딸이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려는 여성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이건 역시 외국인에 의해 구매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4번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이 전통적인 중매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내부적인 가족일로 여겨지며 신랑 쪽 가족이 적합한 신부를 찾아 나서고 신부 쪽 가족에게 청혼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신부의 가족이 결정합니다. 양측 가족이 합의에 도달하면 결혼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부값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중매 전통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신부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신랑 쪽 가족이 신부 쪽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금액은 신부 가족의 형편, 교육 수준, 기술, 나이, 외모, 평판, 지역 사회 내 일반적인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 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가족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 간의 협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신부값뿐 아니라 음식, 신부 친척들의 의복, 결혼 계약을 작성하고 의식을 주관할 성직자의 수고비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물질적인 문제는 비교적 신속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협상의 핵심은 결혼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이 완전히 합의하는 데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신부값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1,000달러 수준이 일반적인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5,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신부값이 단 9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3번 남아프리카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중매 결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서양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양측 가족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신부값의 교환입니다. 이 신부값은 주로 가축이나 현금으로 지불되며 신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축을 주고받는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화와 경제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현금 지불이 더욱 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가치는 여전히 가축 단위로 계산되며 이는 상당한 액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러도 신부 가족이 일부 금액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의 가치는 소 한 마리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상징적인 14달러에서 시장 가격 기준 42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최종 금액은 신부의 가치에 해당하는 소의 수에 소 한 마리의 가격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최종 지불 금액은 꽤 높은 수준이 되며 이 돈은 결혼이 끝나더라도 종종 신부 가족에게 남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윤기 있고 건강한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여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생기 넘치는 건강함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자연스럽게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스타일과 색깔이 다양하며 아프리카 여성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연 오일을 이용해 정성껏 관리하며 개성 넘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이들은 또렷하고 반짝이는 큰 눈, 도톰한 입술을 지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며 풍만하고 건강한 체형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2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된 나라로 지역에 따라 신부값의 유무와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값을 지불하는 전통이 거의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관습으로 여겨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부값은 마스카윈 또는 마하르라고 불립니다. 마하르는 이슬람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꾸란에 명시된 결혼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본래 마하르는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마하르는 예비 남편이 예비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증여하는 의무적인 선물로 사랑과 진정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돈이나 보석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물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물건, 토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자녀 양육, 요리 후 청소, 가게 운영 등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늘어나며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신부 매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부를 구입하는 비용은 보통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이며 부유한 사람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1번 수단. 정식 명칭 수단. 공화국은 북동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결혼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결혼식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일반적인 결혼 형태는 3가지입니다. 민사결혼, 종교결혼, 그리고 관습결혼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신념과 상황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이지만 수단은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여러 형태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남수단에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결혼 관습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결혼을 원할 경우 그의 가족은 신부 측 가족에게 신부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신부값은 주로 소나 염소 등 가축의 수로 계산됩니다. 필요한 가축의 수는 신부의 외모, 나이, 출산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남수단에서 여성이 특히 출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수단에서는 조혼이 흔하며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그 상대는 주로 재산을 많이 가진 나이 많은 남성들로 경제적 조건이 좋을수록 선호됩니다. 수단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도시에서는 결혼식이 성대하고 비용도 높지만 농촌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중산층의 경우 대도시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약 1만 달러가 들 수 있으며 농촌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결혼식은 수단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로 여겨집니다. 특히 남수단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축제가 아니라
경제적 거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랑 측이 약 35달러의 신부값을 지불하면 신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결혼을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신부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언과 다산이 권장되며 자녀는 노동력이며 가정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15개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직접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또는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